그 둔촌주공이랑 10분 거리인데 뭐 3억 싸다. 돈터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복습도 할 거고 처음에 왜냐면 우리 지난주에 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넣었는데 청약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궁금해. 근데 아무튼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주말 새에 내가 주말에 시사 방송을 하나 하거든. 안 그래 보이지만 주말엔 그치. 주말엔 CBS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했던 뉴스들 중에서 세계 뉴스들 중에서 약간 그 주식이랑 관련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들 내가 몇 개 가지고 왔거든. 금요일에 일본에서 공격 능력을 가진 국가로 살겠다라면서 맞아요. 개정안을 발표를 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기 때문에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호하면서 그냥 방어 능력만 가지지 누군가를 이제 공격할 수 없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반격이라고 말은 했지만 선제 타격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치. 가능성도 나오더라고. 맞아. 공격을 하면 우리가 반격을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뭔가 옛날 그 생각이 있잖아. 얘네가 지금 만약에 북한이 자기네 공격했다고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려고 하는 그치. 건가? 약간 이런 걸로 우리는 약간 잉? 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 우리랑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이랬더니 또 일본은 그럴 시간이 어딨냐. 우리가 뭐 그 나라에 가는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어. 일본 정부는 또. 이거 되는 거야? 벅셔? 이게 내가 이제 외신을 하기 때문에 어. 몇 번 이미 좀 썼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걸 하기 전에 절차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걸 하자 결의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서는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총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야. 그런데 나도 이거 사실 지난주에 휴가여가지고 놀다가 깜짝 놀랐어. 아, 이거를 결국에는 실제로 하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이거는 중국이 아마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될 거고 그 이후 두 번째가 이제 북한이 되긴 될 텐데 한반도를 향해서 유사시에 미사일을 쏘겠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일이지. 입장에서 또 배신감 느껴지는 게 우린 계속 한일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좀 제스처를 하고 있잖아.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우리랑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 차라리 그 북한이 그 미사일을 계속 쐈던 게 그리고 일본 영토를 넘어갔었잖아.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친일파적인 행동 아니었냐. 빌미를 줬어, 오히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어제 또 북한이 쐈어.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자기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되게 끔찍한 그치. 얘기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 써서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그거 안 보인다며? 응? 물어봤어. 국방 전문 기자한테 혹시 미사일 위로 날아가는 거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결국에는 미국 정보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또 내 이름과 같은 성주에 사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드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 ICBM을 쏴서 미국 본토를 때릴 때 초기에 이거를 감지하겠다는 그걸 만든 게 이제 사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쐈을 때 초기에 감지하는 능력은 사실상 이제 미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에 다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은 정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 두 팔 들어 환영. 그래. 아, 그치. 미국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지금 내 꼬붕이, 저 꼬붕하겠습니다. 이렇게 손까지 들어줬는데. 그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데 지금 미일이 짝짝꿍이 맞고 우리는 약간 좀 외톨이 느낌.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게다가 미국에서 이번에 무기도 엄청 사준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매국노야? 그 미국에 군수업 하시는 분들 뭐 방위산업 하는데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이제 좀 주식 했는데. 얘기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막 번뜩 들었어.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되게 사이코패스 같은 얘기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내년 경제 정책 발표한 거를 봤는데 중국이 뭐 반독점 타도하고 공동 부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성장이 중요하다라면서 완전 180도 선회를 한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뭐 승풍파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원대한 뜻을 위해서 바람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간다. 이게 이제 예전에 빅테크 때리고 이랬던 걸 이제 멈추고 이제 그랬던 곳을 도와주면서 우린 앞으로 성장에 약간 더 힘을 실을 것이다 얘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너무 안 좋았잖아요 요즘 계속. 그치. 그러면서 코로나도 172 때문에 제로 코로나도 이제 풀어주고 맞아. 그랬더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막 화장터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약간 시장 국가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진짜 이번에 그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 결정적인 것도 물론 이제 중국 시민들의 그런 반발도 있었지만 사실 경제 성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맞아. 경제 성장이 안 좋아지면은 그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면은 시민들이 참기가 힘들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공동부유 이게 빠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과도 같은 건데 그런 게 빠지니까. 근데 그건 오히려 반증으로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또 이렇게 더 푸시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랑 가장 연관 있는 나라 대만이잖아. 그러니까 대만에 이제 TSMC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가 항상 약간 불확실성에 휘말렸던 게 그 중국과의 대립구도 때문이었는데 요것도 좀 당분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벅시요. 워런 버핏이 샀잖아. 많이 샀잖아. 그 워런 버핏은 시진핑이 이럴 걸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이미 뭐 바이든부터 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이제 진짜 미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다 반도체 관련된 건 다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 중국하고 선을 긋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거기서 이제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이 TSMC였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TSMC를 주목을 한 것 같고 이런 면에서 과연 이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얘기했듯이 이제 첫 번째 반도체가 이제 미국이 선을 긋고 있어서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도 보면 중국이 계속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지금 돈을 놀아줘야 되냐. 이게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연준이 그 연준과 관련해서 금리를 바라보는 그 주식시장의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파월이 맨날 얘기한 게 지금 문제 하나도 없다.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라. 이거 순간적인 거다. 이거를 처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으니까 지금 갑자기 금리 인상 엄청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연준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파월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아닐걸? 이라는 게 지금도 계속 그 기저가 깔려 있어. 근데 미국조차도 이렇게 신뢰를 한번 잃은 중앙정부가 이런 거 자체가 힘든데 과연 이 중국이라는 정부가 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긴 그래도 시진핑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잖아. 쭉 가니까 오랫동안 5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쭉 갈 것 같기 때문에 시진핑 말대로 가면 그래도 쟤는 말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세계 뉴스를 좀 가져왔고 머스크 형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했는데 트위터 이번에 뭐 기자들 못 쓰게 했다가 사람들한테 몰매 맞고 다시 열어줬더라고. 그러면서 트위터에 새 투자자를 찾는다고 벌써 또. 지도자의 불확실성 여기가 제일 심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지금 테슬라 박살났어. 그니까. 지금 좀 전에 나도 기사 쓰고 온 건데 머스크가
그 트위터의 대표를 바꿀까 말까를 트위터 여론조사에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해. 거기서 결론 나오는 대로 자기가 하겠다고. 아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부럽다. 그런 걸 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은. 그치, 맞아. 진짜 우리는 상상만 해보는 건 그 사람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자, 복습 시간을 가져야 돼. 둔촌주공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모두가 내가 예비 순번을 받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고 받았어. 받았는데 2,300번대야. 아 진짜? 아 2,300번이라고? 뭐 230번이 아니고? 2,300번대. 근데 나는 그래서 이게 아예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앞으로도 가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들어보니까 5,000번대도 있더라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59A에 넣었다 그랬었나? 59A가 지금 제일 사람이 많은 곳인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딱 가장 많이 뽑기도 하고 사람을. 그럼 그리고 예비 번호를 거의 2배수를 뽑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예비 번호? 예비 번호만? 더 많이 뽑았지. 그러니까 5배수. 5배수. 5배수를 이런 뽑아서 청약을 해봤어야 알지. 이게 근데 이번에 그 미혼 청년 특공 이게 안 되고 그냥 가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에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가점이 너무 낮아. 더 낮지. 내가 20점대거든. 20점 초반인데 근데 내가 5,000등 안 하고 2,300등 했다는 건 이건 내 뒤에 사람들은 뭐야? 청약 통장 만든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러니까 분들인가? 어린 친구들도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맞아. 이럴 것 같아. 그치. 근데 보면은 여기에 당첨 가점 보면은 가장 이제 빡셌던 59A가 최저가 51점이고 최고가 77점이야. 근데 77점은 그래도 꽤 높은 건데 51점이면 생각보다는 그러네. 낮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막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데 막 39A 같은 경우에는 26점이 최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0점대도 되긴 된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청약을 안 했는가가 그러네.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59A 같은 경우에는 다들 들어가고 싶었나 봐. 77점이면 되게 높은 거니까. 그치. 왜냐면 이거 아꼈다가 나중에 딴 데 써도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도까지만. 그래서 우리 그럼 1억씩 모을 건 없겠네. 1억씩 모아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 모아야 된다고 했잖아. 모아야 되는데 혹시 모른다? 왜냐면 이 938가구를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분양이 뭐 한 100가구 정도만 나와도 금방 온다. 순번 돌아가다 그래. 보면. 그래서 12월 넷째 주 주요 분양 일정 가지고 왔는데 그 서울에서는 마포구의 마포더 클래시 오늘부터야. 오늘부터 뽑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가격적인 면이 둔촌 주공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미 다 지어놨어. 그리고 경기 성남시 복정동에 성남 복정 1A100 분양 1순위 기타 지역 있고 또 내일은 강동 헤리티지 자이 여기도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가 그 둔촌 주공이랑 10분 거리인데 뭐 3억 싸다. 진짜? 여기가 강동도 한때 엄청 핫했던 곳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일 헤리티지 자이 1순위 당해 지역 서울 사시는 분들 내일 한번 넣어볼 수 있으니까 넣어 보시면 좋겠어. 근데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이제 둔촌 주공에 사람들이 다들 안 몰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약간 애매해. 왜냐면 여기 없어. 그래 가격이 3억 낮다 그래도 이제 위치적인 면이 좀 안 좋네. 근데 앞으로 9호선이 생기긴 할 거래. 근데 강동에서는 9호선 하나만 있어서는 좀 힘들다. 그때 둔촌 주공 5호선, 9호선이 만나는 곳. 그리고 약간 위치적으로 이렇게 학군이 그렇게 안 좋대. 학군이 정말 중요하다고. 집값에 거의 반은 학원가가 되게 중요하대. 어. 학원가가 멀면 집값이 떨어진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 자, 반성하면서. 본 코너는 부자를 지향할 뿐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며 주식 투자는 온전히 투자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